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교과서도 정답도 없는 사장의 길을 가는 당신에게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사실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이지만 사장님들을 위한 모든 남자까지 포함한 교과서도 정답도 없는 사장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장 수업이란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영유라는 분이 지었고요. 시크릿 우먼 대표로 다른 저서로는 스타일을 파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어떻게 삶과 사업을 함께 지킬 것인가에 대한 19년 여성 CEO가 말하는 여자 사장으로 성공하는 법을 담은 책입니다. 평범한 10년차 주부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 시크릿 우먼이란 부분 가발 및 고급 헤어 액세서리를 창업을 하였는데요. 이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유명 백화점 20곳에 입점하고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려 여성 벤처기업의 신화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간 사업하는 여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 결과물이 이 책으로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시나리오가 수만 가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수만 가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나리오를 쓰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일이라면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무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종이 호랑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고 제 친구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났거든요.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도 아마 명랑에서 그 왜군을 맞이할 때도 그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과 싸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등급 수준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네트워크를 채워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좋은 인맥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인맥을 관리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죠. 그게 상대의 인맥을 이용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 또한 그 상대에게 기여하는 존재로 있을 때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와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골프 쳐가며 인맥만 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상대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다면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 먼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샘솟는 사람들이 특별한 울트라 비타민을 먹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들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취감입니다.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아싸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외부와의 관계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는데 성취감이 없다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혹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성찰이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피곤하다면 바로 외부 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서가 아닐까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대체하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면 그 1번이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면 나머지 중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대체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윤리적 영역과 생사를 가르는 생업의 영역에 대한 분별을 먼저 한 후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 주식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내 삶의 CEO로서 중요도 우선순위를 구분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나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말에 공감이 되고요. 결국 자기 브랜드화하는 세상이니까 이 이야기하고 서로 같다, 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업주부인 저는 친구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CEO인 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업주부로서 CEO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CEO로서 나의 덕목이지만 전업주부로서 하니 관계가 어그러지고 갈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 5년을 기점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아닌 CEO가 되기로요. 사장은 이윤을 추구하고 성과를 내어 그것으로 직원과 고객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장, 존경받는 사장이다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합리적 이윤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사업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업은 성공적으로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CEO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이익을 내고 그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첫 번째 덕목이지 도덕은 두 번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익도 내고 기업도 성장시키고 도덕성까지 우수하면 더 좋은 CEO, 존경받는 CEO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자가 우선이고 후자는 되면 더 좋은 거지 그걸로 무조건 비난받고 매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난 후 탄탄대로를 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분명 갈등과 어려움이 닥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꿔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한 후에 탄탄대로로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 갈등과 어려움이 닥칠 텐데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창업은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절망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 창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가족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일에는 당연히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일과 대체 가능한 일로 구분해보면 대체 불가의 일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대체 가능한 일은 후순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대체 가능한 일을 리스트화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혀 이 책의 주제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 주식회사 대표로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은 리스트화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겠죠. 그의 업무는 대체할 수 있는 일로 부하 직원한테 맡긴다든지 에이즈를 준다든지 나중에 그 에이트에 의한 체계에 의하면 그걸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그런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